퇴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오늘은 일찍 끝나는 거니? 네, 엄마. 지금 출발하려고요.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진수는 집에 와 있고 아버지는 할머니 모시러 갔어.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매번 엄마가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며 제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는 좋기만 한데.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서 와.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놨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엄마와 통화를 끝낸 뒤 급히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 뒤에도 엄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랬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되어 있던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그리고 진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 가족이라고는 우리 할머니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만 몇 번 얼굴을 비추다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둘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혼자 어린 손주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농사일을 다니셨어요. 그곳에서 일당제로 돈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둘이 먹고 살았어요.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셨고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시면 저는 홀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 생활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왔고 할머니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께 못된 말도 참 많이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못된 행동이란 행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제 반항은 더욱 심해져만 갔기에 할머니는 하루하루 눈물 바람 피셨어요. 주한아, 우리 착한 주한이가 어쩌다 일이 됐니? 제발 할미 말 좀 들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할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허구한 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다 귀찮기만 했었기에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그리고 공부해서 뭐해, 집에 돈이 없는데 공부 잘해봤자 대학은 무슨 돈으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그렇게 할머니께 대들기 일주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선 공부하다 보면 무슨 방법이 생기겠지.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가 제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됐다고 나한테 다시는 공부 얘기하지도 마. 돈도 없으면서 자꾸 공부하라고 난리야.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실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아. 근데 억지로 다니는 거니까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 라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 저를 부르며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다툼이 일어난 적도 많았기에 경찰서도 수시로 들락날락했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까지 경찰서에 그리고 학교에도 수시로 불려다녔고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사각히 그지 없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좋아할 선생님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홀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야, 김주연 일어나봐. 안 들려? 빨리 일어나라고.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내가 진수 지갑 가져갔지? 선생님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갑을 가져가다니요. 저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긴 뭘 안 가져가. 진수 말로는 체육 시간에 다들 운동장에 있었는데 너만 교실에서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 확실하구만. 선생님은 이미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진수가 봤대요? 제가 가져간 거 봤냐고요? 제가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선생님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안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가반 야구단 이건처럼 의심하냐고요. 그럼 지갑이 발이 달려서 혼자 어딘가를 갔다는 거니? 그러니까 내가 왜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아있어? 너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팔짱까지 낀 채로 저를 느껴봤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고요. 체육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저도 뒤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이따 경무실로 와. 나도 확인해봐야 하니까. 라며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버렸는데요.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 지갑이면 돈도 많이 들어있었을 텐데 아주 작정을 했구만. 진수 아빠가 엄청 부자인데다가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진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던데. 재수 참 큰일 났구만. 아직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다냐? 진수가 직접 선생님께 말한 것 보니 확실한 거네. 친구들이 저를 보면 릴스 한마디씩 하기 바빴어요. 진수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집이 상당히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 진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거기다 성격도 좋은 편이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항상 많았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보면 계속해서 소곤거렸고 친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진수가 제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주하나 난 내가 내 지갑 가져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냥 내가 교실에 혼자 있었다고 한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진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날 의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인 거냐? 제가 진수를 한껏 노려봤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내가 교실 안에 혼자 있었던 거라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거 오늘 우리 엄마 선물 사려고 가지고 왔던 거거든. 나도 나름 꽤 많이 모았던 돈이라서 근데 하필 내가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거고. 진수가 제 눈치를 보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재수 없는 인간. 넌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너도 내가 지금 내 지갑 가져갔다 확신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 없어. 제가 진수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너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진수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 없다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다 움직일 것 같지.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다 우습지. 가식적인 인간. 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고 제 말에 진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너 진짜 이상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우습대? 진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만 꺼지라고. 난 내 지갑 안 가져갔어. 제가 진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하고 밀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손을 대는 거야? 진수가 순식간에 제 손목을 잡고 소리치다가 저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엎디락뒤치락 교실 안을 다 뒹굴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야 어떻게 빨리 선생님 불러? 미쳤냐 쟤? 어떻게 진수한테 저럴 수가 있냐?
쟤네 할머니 또 학교 불려오게 생겼네.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김주한 너 이제 하다하다 진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뭐 진수, 네가 왜 미안하긴 미안하니? 근데 너 얼굴 어떡하니?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보시면 난리 나겠다. 선생님이 호들갑을 떨어대더니 급히 구급상자를 열어서 소매에 소독약을 적셔서는 진수 얼굴을 여기저기에 발라줬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선생님의 손이 진수 얼굴을 따라 분작에 움직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요. 제가 아프단 말던 관심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후에 진수 아버지가 교무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 아버님, 이런 일로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이라는 친구랑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진수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말을 듣던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저 주한이라는 친구가 가져갔다는 말인 거죠? 네, 정황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교실에서 제 혼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견윤질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수 아버지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는데요. 주한이라고 했니? 라고 제게 물었어요. 네, 제가 귀찮은 듯이 대답했어요. 정말 우리 진수 지갑을 가져간 게 맞니?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는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어른들의 눈빛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바라보던 어른들의 눈빛은 한심하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는데요.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순식간에 그 눈빛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제가 진수 아버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렇게 제 눈을 바라보던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너 주한이가 가져가는 거 확실히 본 거 맞아? 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주한이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진수가 눈치를 보며 말끝을 뿌렸어요. 뭐,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랬단 말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진수 아버지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아니, 진수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무리 봐도 주한이가 확실한 것 같아서 진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한이 행실도 그렇고 거기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옆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진수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까지 노려보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주제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름지기 교육자라면 그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럼 할머니와 둘이 사는 친구들은 다들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진수 아버님, 그게 아니고 그동안 주한이 행실이 좀 그래서 그리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순간 선생님이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한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주한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지? 진수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믿어준 어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늦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머리까지 조아리며 선생님께 말했는데 농사일을 하다 오시느라 우리 할머니의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땀 냄새와 이상한 냄새까지 섞여서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선생님은 이미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라며 코를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진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시더니 안녕하세요. 주한 학생 할머님이세요. 알고 보니 우리 진수가 잘못한 건데 괜히 바쁘신 할머니까지 오시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허리까지 숙이시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내렸답니다. 그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자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연락 한 통 없던 우리 부모에 대한 서러움까지 더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무실 안이 송렁이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들조차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님 별일 아니니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 알고 주한 학생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한 학생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께 다시 사과를 했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손을 꼭 붙들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들 키우다 보니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네요. 아들들이 원래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한이도 잘 자랄 겁니다. 주한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진수 아버지가 다닌 선생님을 보며 저 선생님 수업도 다 끝나가는데 제가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참, 그리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저 적어도 학교에서만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수 얼굴에 약 발려주셨으면 주한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선생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잔뜩 긴장한 채 말했어요. 그 뒤 진수 아버지는 저와 진수를 데리고 교무실에 나왔어요. 니들 괜찮은 거지? 우리 가서 밥이나 먹자. 원래 남자들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수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꽤 좋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식당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라는 것을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 채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이 스테이크를 언제 처음 먹어본 줄 아니? 진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우리 그동안 자주 먹었었잖아. 진수가 아버지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뒤에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한 여자가 스테이크 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시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디저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복잡하더라 말이야.
결국에 우물쭈물대다가 소개팅하던 여자한테 자였단다.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크윽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웃으니까 보기 좋네. 주한이 너 말이야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웃고 다녀. 아직 한창인 녀석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모르게 네라는 말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반항심만 가득하던 제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진수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다 썰어서 제게 건네주시면서 자 맛 좀 봐. 여기 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아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도 잘 봐도 나중에 소개팅해서 여자한테 차이면 안 되잖아. 하긴 주한이는 얼굴이 잘생겨서 쉽게 차이거나 하진 않겠다. 진수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시고는 다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즐거운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 표정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음날 진수가 반 친구들이 다 있는 교실에서 저 주하나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집에 가봤더니 지갑이 책상에 있더라고. 진짜 미안.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진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진수 지갑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수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저를 집으로 초대까지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뒤 진수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진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아들 대하듯이 됐어요. 저 또한 두 분을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며 딸하고 두 분은 제가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저는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진수와 함께 과외도 받으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때쯤 저는 더 이상 문제 많던 김주한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모범생이 되어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2가 되던 해에 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종일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우리 집에 세무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사가 꼭 필요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세무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 저는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시험에 다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제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기에 저는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얼마 뒤에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던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한 포장마차로 들어가셨는데 소주 한 잔 따라 주시던 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이런 곳이 편하구나.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도 예전에 참 힘들게 살았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있으나 만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말도 마라.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러던 중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때 내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였지.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부모님께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야. 그때 생각이 나시는 듯 잠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를 데려가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란 사람들은 진짜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이 꽤 많았던지라 우리 부모님께 큰 돈을 주고 날 데리고 왔었어. 그렇게 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근데 두 분이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그 뒤 내가 작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두 분 덕분에 내가 아주 잘 살았지. 아마도 그때 친부 밑에 있었다면 사람 구실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아버지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 뒤로 내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작은 아빠 부부에게 돈도 뜯어간 모양인데 마음 약한 작은 아빠 부부가 계속 돈을 해준 모양이야. 근데 내가 사업을 물려받은 뒤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단다. 차라리 기부를 하면 했지 절대 주고 싶지 않더구나. 그렇게 뜯어간 돈으로 도박의 술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포기한 모양이더구만. 근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니들 학교에 갔을 때 네 눈빛이 옛날 내 눈빛이랑 똑같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쩌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욱 마음이 갔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느꼈던 건 그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고 그런 너한테 옛날에 내 모습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나랑 많이 닮아 있었거든. 이라며 아버지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셨어요. 그 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물론 우리 할머니도 같이 식사를 했고 그날도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엄마가 끓여준 삼계탕을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듯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할머니도 요즘은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고 계신답니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